채널 비즈니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이트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직판. 네네 네. 온라인 직판이네요. 네네. 먼저 이제 그 직판 쪽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어떻게 이제 판매하고 있는지. 먼저 이 사이트가 여러분 JME.com이라고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? 여기서 이제 본인 직접 의류를 판매하는 거죠, 중국인들한테, 네. 개인들한테. 네네. 근데 이게 그 사이트 명이 네. JME.com이잖아요. 네. 더 JME.com. 네. 이 뜻이 뭡니까? 재미예요? 뭐예요? 중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중국인들 봤을 때 저 의미를 알아요? JME가? 모릅니다. 근데 왜 저렇게 지었어요? 이게 그 저희가 막 창업을 했을 때 저희는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강의 원서만 읽은 젊은 두 학생들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마케팅 이론 중에 그 이렇게 그 브랜드의 의인화라는 게 당시 좀 유행할 때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렇게 가상 인물 한 명을 브랜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옷을 입는 거를 이렇게 브랜딩화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론이 잠깐 유행을 할 때 이제 얇은 대학생 두 명이 이제 그 이름을 지었죠. 그리고 나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. 원래 사이트 네임은 아예 그 더 길었었거든요. 그럼 이 도메인을 중국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려 그러면 그 도메인 철자 하나하나를 부르는데 전화 통화를 거의 다 뭐 한 2, 3분은 그냥 써버리는 거죠. 그 지금은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. 네,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어쨌거나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핵심은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한 8년 정도 뭐 7년 넘게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바이두라던가 여러 가지 검색 엔진에서 SEO도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임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? 이렇게 브랜드는 처음에 누가 루이비통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거 무슨 이렇게 그렇죠. 부르기도 힘든 이렇게 된 것처럼 아직은 여전히 뭐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파이에서 금은커녕 마이크로 이렇게 뭐 원자로도 못 새기는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JME.com에서는 보통 1년에 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? 지금 한 300억 정도에서 300억 이상 정도가. 그러니까 한국 옷을 파는 겁니까? 네네네. 그러니까 여기서 기획한 옷이 아니라 남이 만든 옷을 판매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게 그렇게 그래도 8년간 이렇게 계속 성장했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검색인 최적화가 가장 큰 겁니까? 다른 성공 요인이 있는 겁니까 이게? 일단 남의 옷은 아니고 파트너사들이 네, 옷을 팔고 있고요. 네. 제가 말을 좀 걸게 해가지고요. 네. 네. 아주 네. 파트너 남이지 뭐. 네,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. 제이미는 사실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워낙 크고 이 대륙이라는 그 지역을 다 커버러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이미 안에는 직접 옷을 사려고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요. 리셀링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. 예, 그래서 이제 자기가 리셀링 뭐 주변 친구들한테 리셀링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VIP 고객들이 이제 꾸준히 늘어났고 그리고 사실 왜 지금 300억 정도를 파냐고 하면 2008년에 시작했기 때문이죠. 네. 그때 시작을 하고 나서 사실은 아마 뭐 그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몇 번 일어나지 않는 리먼 사태가 오거든요. 네.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게 되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면서 환율이 한 220까지 올라가거든요. 네. 저희가 당시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한 140 정도를 기억하고요. 220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중국 고객들은 상품 할인 효과를 한 40% 정도 본 거거든요. 그러면 10,000원짜리 상품이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맥스 갔을 때는 한 48원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. 네. 그러면 당시에 중국 시장에서도 50원짜리 티셔츠를 찾기가 힘든데 한국 상품의 디자인 이쁘고 퀄러티 나름 있는 상품이 리먼 사태 때 한 1년 기간 동안은 뭐 한 50원대, 60원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저희가 뭐 달의 성장률이 몇백 프로씩 찍는 그런 그 천운을 타게 나서 그렇게 된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겁니까? 그렇죠. 100%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이거 보고서 그래? 우리도 뭐 저분도 본인은 옷이 없고 파트너 옷 갖고 하는데 우리 옷도 있고 우리 한번 해외 우리도 직판 사이트 한번 만들어야겠다 한다면 이분들은 성공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분들은 리먼 브라더 같은 사이트가 없으니까 성공하기 힘들다고 보십니까?
성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겠죠. 그건 이제 네. 어떤 모든 그 스타트업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거니까요. 근데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. 왜요? 리모 사태 근데 그 리먼 사태를 떠나서라도 그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그 어떤 비즈니스를 스타트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내부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시기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당시에 제이미를 알릴 때는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이제 막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작이 될 때였었고, 타오바오라는 알리바바 같은 지금은 이제 뭐 40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어떤 그 스팸에 관한 필터링 시스템이라던가 우리가 1대1 마케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 혹은 저 같은 개인이 시장 전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시장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. 근데 그 시장이 아닌 지금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분명히 루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벌써 이 다른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이저 비즈니스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눈에 보지 못하는 혹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기회들은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몰입을 하고 찾는다고 하면 훨씬 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아까 요 사이트 Go4U 네네. 이것도 Go4U가 아니라 고우라는 게 중국 사람들은 고우라고 하나요? 왜? 고우이고요. 고우가 무슨 뜻이에요? 고우는 물건을 사다라는 뜻입니다. 네. 이 Go4U는 어떤 사이트예요, 이건요? Go4U는 보시면 이제 그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URL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그 이제 중국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들은 그리고 뭐 이미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거의 동일 시장이라도 봐도 되기 때문에 한국을 한번 왔던 친구들은 자기가 G마켓 특히 뭐 교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샀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어디서 사는지. 그러면 그거를 살 때 문제점이 뭐냐? 언어 그리고 페이먼트였었고요. 저희 이제 고포유 사이트에서 URL을 넣으면은 저희가 개발한 엔진을 통해서 한 300여 개 정도 사이트는 옵션 값하고 페이먼트까지 다 자동 번역이 되고요. 그다음에 3,000여 개 정도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구매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구매 대행 사이트입니다. 구매 대행 사이트군요.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? 이건 언제 오픈됐고 어떻습니까? 요새 추세는? 사실 고포유 사이트가 만들어진 저희가 비즈니스를 못해서인 것 같은데 그 서비스 비즈니스도 이렇게 같이 하시던 분들이 원해서 만든 거고요. 고포유도 사실은 제이미 고객들이 원해서 만든 거거든요. 제이미 안에가 브랜드가 뭐 한국의 메이저급이 10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 전체로 치면은 한국에 한 3,000여 개 넘는 사이트들의 물건이 있고 자기가 제이미에 입점되지 않는 사이트의 물건도 사고 싶은데 왜 못 사냐. 근데 자기가 살려니 불편하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한번 줘봐라.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. 그럼 이제 엑셀로 리시트를 쫙 보낸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좋았던 점은 이게 워낙 한국 제품에 민감한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먼저 캐치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뜨는 트렌드를 먼저 하는구나. 예.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 충분히 안테나샵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거는 10년 하반기 정도 예상되고요. 작년 매출액은 한 120억 정도 했던 것 자, 어떻습니까?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판매하시는 게 의류 쪽이잖아요. 주로 화장품도 판매하시나요? 네네. 그럼 아이템 뭐예요? 의류, 화장품 또 건강보조식품. 건강보조식품 뭐 어떤 거죠? 건강보조식품은 정력제 같은 거 아니면 어떤 거? 그것도 있고요. 네. 근데 건강보조식품은 그건 이제 사실 대중국향 비즈니스인데요.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계속 있으면서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그 시장의 트렌드를 계속 내부에서 검색하고 보면서 될 수 있는 아이템들에 관해서 소비자들은 이제 제공을 하는 게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건강보조식품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. 처음이 꿀. 이제 꿀 먹기 시작하는 거죠. 이제 꿀을 좀 더 좋은 꿀을 먹으면 마누카를 먹기 시작하고요. 이제 마누카를 넘어서면은 이제 뭐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을 먹게 돼요. 그 다음 단계가 데일리 비타민. 뭐 이렇게 뭐 워너데이라던가 센츄룸이라던가 뭐 이런 GMC라던가 이런 이제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고요. 네, 저희 센츄 먹고 있어요 지금요.
그 다음 단계 뭡니까? 사실은 한국에서는 센츄름 드시면 안 됩니다. 아 그래요? 네,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센츄름인 데일리 비타민을 넘어서 네. 약간 대체 비타민이라고 하는 뭐 폴리코사놀, 네. 그다음에 고열량 비타민 이러니까 꼭 약 파는 사람 같은데. 네, 그래서 중국 시장을 보니까 이제 막 꿀을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중국 계신 분은 라오바이진이라고 이렇게 되게 웃긴 애니메이션 그런 영화들이 다 그 포도당 같은 그 당 그 제품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그런 당류 제품들이 아주 경제 발전기에 그렇게 되고, 물론 이제 중국 시장도 그래서 이제 비타민은 이제 미국, 호주, 독일, 유럽 이런 제품들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는. 네.